2024 양장기능사 필기대비 1과목 의복구성 전년도 기출문제들과 추가 보충한 문제풀이로 구성하였습니다. 1과목 양장 의복구성 7번째 시간 옥감과 실, 바늘의 관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요점 정리 보시겠습니다. 실의 선택입니다. 재봉사는 옷감과 같은 재질의 것을 선택합니다. 혼방 교직물의 옷감의 경우 혼방률, 교직률이 높은 편의 재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천연 소재가 프로수가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지 가공, 샘퍼라이즈 가공된 옷감은 방축 가공된 것을 사용합니다. 실의 굵기는 외관상, 기능상 중요하므로 옷감에 맞는 굵기를 선택합니다. 면, 번수는 숫자가 클수록 가늡니다. 데니어는 합성 사이즈요. 숫자가 적을수록 작을수록 가늡니다. 재봉틀 옷감, 옷감과 재봉틀 바늘 호수, 그리고 손바늘 호수, 그리고 재봉실의 굵기, 시침실, 사용 시침실의 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뭐 어떤 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연섬유에 이어 합성섬유에 대한 옷감, 재봉틀 바늘, 손바늘, 재봉틀 실 굵기, 시침실 등이 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옷감과 바늘땀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옷감에 비해 실이 굵거나 바늘땀이 너무 촘촘할 때는 옷감의 박은 둘레에 파열이 생기고 외력이 큰 부분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바지의 밑부분, 소매의 진동둘레, 스커트의 플리츠 끝부분, 속 팬티에 고무 밴드 넣은 부분, 아동복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옷감에 비해 실이 가늘거나 바늘땀이 늘어질 때는 봉제 한 곳이 터지거나 특히 아동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옷감에 맞는 바늘땀의 크기, 즉 봉사와 직사의 루프 실험법입니다. 이것은 즉 무슨 얘기라면 바늘땀 미싱을 재봉을 할 때 몇 번 땀으로 박아야 되는지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땀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 계산법입니다. 바늘땀의 크기는 센티미터로 나타냅니다. 처음 봉사가 끊어지는 직사의 올수, 그리고 옷감의 실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몇 미리로 몇 번 땀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거는 옷감의 실밀도분의 봉사가 끊어지는 직사의 올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끊어진 횡사가 끊어졌죠. 실에 끊어진 횡사가 4올이고 옷감의 실밀도가 27올이다 하면은 27분의 4, 즉 4 나누기 27을 하면 0.14 뭐 점점점 나옵니다. 그러면 0.148 뭐뭐뭐 나오면 0.148이니까 반올림하면 0.15입니다. 그러면 1cm, 10mm이죠. 1cm 안에 이게 6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1cm 안에 6땀, 그러면 1.5 우리가 뭐 2번 땀 이렇게 봉제를 하시면 됩니다. 봉제한 부분이 뜯어지는 현상이면 옷감에 비해 실이 가는 것이고, 옷감이 파열된 현상이면 옷감에 비해 실이 굵거나 쫌쫌이 박힌 현상입니다. 바느질 방법에 따른 강도 보시겠습니다. 강도의 크기는 쌈솔이 제일 강도가 크고요. 그 다음 통솔, 그 다음 가름솔입니다. 의복의 기능과의 관계는 활동량이 많은 작업복, 운동복, 어린이 놀이복 등은 쌈솔, 통솔이 적합합니다. 바느질에서 여러 번 박을수록 실루엣의 제대로 된 표현이 어렵습니다.
타이트 스커트 뒷주름 또는 사이드 플리츠 스커트 바느질의 강도 중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바느질 했을 때 옷감도 상하지 않고 수명도 가장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바느질의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바느질의 방법에 따라서 강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 받고 안으로 조금 더 받은 게 3.16이고요. 니은으로 박은 게 2.50, 그리고 니은에서 약간 처진 거 사선으로 박은 게 2.60, 굴려 박은 게 4.14입니다. 그러면 강도가 가장 높은 거 뭐일까요? 굴려서 박은 거 4.14죠. 다음으로 3.16, 그 다음 2.60, 2.50 순으로 되겠습니다. 옷감과 다리미 온도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의 종류, 옷감의 두께, 조직, 실밀도, 가공 방법, 다리미의 중량, 접촉 시간, 수분의 유무에 맞추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수축 알아보겠습니다. 가열로 인한 수축은 합성 섬유의 연화점에 가까운 온도에서 나타나며 천연 섬유일 경우에는 물을 축여 다릴 때 뜨거운 물이 수축에 영향을 줍니다. 경화는 가열로 섬유가 연화되어 섬유 자체가 용착, 냉각 후에도 그대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비닐론, 아세테이트를 고온 가열하면 나타납니다. 수분이 있을 때 경화가 심합니다. 용융입니다. 합성 섬유를 연화점 이상의 고온에서 다리면 나타납니다. 섬유가 용해되어 다리미 밑에 융착합니다. 변색입니다. 고온에서 열에 약한 염료가 변색합니다. 일시적 변색과 영구적 변색이 있습니다. 섬유에 맞는 다리미의 온도 표 보고 계십니다. 아마섬유는 180에서 220, 면은 140에서 170, 견직물 130에서 150, 모직 120에서 150, 레이온, 폴리에스테어 120에서 150, 나일론, 비닐론 120도에서 150도, 아세테이트는 130도에서 170도입니다. 옷감의 변형 알아보겠습니다. 오그리기 방법은 소매산, 소매 팔꿈치, 어깨 부분의 딥한 어깨 부분입니다. 스커트 허리 부분에 쓰입니다. 모직물은 옷감을 오그려 입체화시킬 때 가장 손쉬운 직물입니다. 두꺼운 직물이 오그리기가 쉽습니다. 옷감을 느려서 정리하는 부분은 바지의 미달의 소매의 팔꿈치, 작은 소매입니다. 아까 오그린 부는 큰 소매의 팔꿈치 부분이고요. 작은 소매의 팔꿈치 부분은 옷감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오그림과 늘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바느질 기초봉 알아보겠습니다. 홈질, 땀을 고르게 한다. 박음질, 바늘땀을 되돌아와 뜬다. 반박음질, 바늘땀의 반만 돌아와 뜬다. 섞음질은 홈질 플러스 박음질 플러스 반박음질, 이 3가지를 합친 걸 섞음질입니다. 시침질, 긴 시침은 바늘땀을 넓게 완성선보다 약간 안쪽으로 시침합니다. 시침질에는 어스시침과 상침시침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어스시침은 모직물, 옷에 안감이 밀려 나오지 않게 사선으로 시침하고요. 두꺼운 거 이런 거 할 때 밀리는 원단에 어스시침을 합니다. 상침시침은 한쪽 옷감의 시침을 접어서 다른 쪽 옷감의 완성선 위치에 두고 위에서 시침합니다. 가봉할 때 쓰입니다. 가봉시침은 상침시침입니다. 휘감치기, 올이 풀리지 않게 감치는 것으로 바늘땀의 간격은 깊이의 약 2배로 합니다. 실펴뜨기, 옷감의 완성선을 표시하며 면사 2올, 얇은 감은 1올로 바늘땀은 3cm 내외로 직선은 길게, 곡선은 짧게 뜹니다. 심뜨기, 겹옷에 심을 고정시키기 위해 뜹니다. 뒷칼라와 라펠 등이 있습니다. 공그르기,
단 꼬맬 때 사용하며 겉으로는 실땀이 나타나지 않게 잘게 뜨고 안으로 단을 접어 속으로 길게 떠서 고정시킵니다. 세발뜨기, 두꺼운 감의 단이나 재킷의 단 등을 접어 꼬맬 때 이용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뜨는 게 특징입니다. 감치기, 단을 튼튼하게 꼬맬 때 이용됩니다. 말아감치기, 얇은 감으로 단을 말아서 좁게 접을 때 이용됩니다. 재봉틀 바느질법 알아보겠습니다. 가름솔은 박은 다음 시접을 가르는 것으로 옷감의 재질에 따라 시접 처리를 다르게 합니다. 종류는 접어박기 가름솔, 휘감치기 가름솔, 핑크 가름솔, 홈질 가름솔, 테이프 대기 가름솔, 오버록 가름솔 등이 있습니다. 통솔은 시접을 겉에서 0.3에서 0.5로 박은 다음 접어서 안에서 0.5에서 0.7cm로 한 번 더 박아줍니다. 쌈솔은 안으로 시접 한쪽을 0.3에서 0.5 내어서 박은 다음 그 시접을 반대편 시접이죠. 반대 기른 시접 그쪽을 접어서 한 번 더 박습니다. 림솔은 시접을 가르거나 한쪽으로 꺾어 눌러 박습니다. 종류로는 싱글심, 더블심, 더블 웰트심, 웰트심, 슬롯심, 랩심 등이 있습니다. 상침입니다. 장식을 위해 겉으로 박거나 박은 안솔기가 겉으로 미어져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박습니다. 종류는 한 줄 상침, 두 줄 상침, 누름 상침에서 누름 상침의 네크라인 안단 칼라에 이용됩니다. 부분봉입니다. 단축구멍이 등이 있고요. 실 단축구멍과 입술 단축구멍이 있죠. 실 단축구멍은 손으로 만드는 법이고 단축구멍 위치를 정하여 모양대로 버튼홀 스티치를 합니다. 손 단축구멍은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입술 단축구멍, 단축구멍의 크기를 정하여 입술 단축구멍은 바이어스감으로 너비를 단축구멍 길이 플러스 3cm, 길이는 5cm 내외로 정하여 마름질합니다. 단축구멍, 실단축구멍은 버튼홀 스티치, 입술 단축구멍 감은 바이어스입니다. 의복 장식봉입니다. 바이어스 처리죠. 의복의 일부분에 바이어스 테이프로 배색을 맞추어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파이핑 처리, 칼라 끝, 옷 솔기에 끼워서 장식하는 것으로 옷감과 같은 색 또는 다른 색으로 만들어 장식하여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개던은 잘게 홈질하거나 재봉틀로 박아 실을 잡아당겨 잔주름을 만듭니다. 옷감은 완성된 너비에 2에서 3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개더량입니다. 예를 들어 완성이 10cm이다 그러면 개더량을 줘야 되니까 20에서 30cm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셔링은 장식적인 잔주름, 박아서 밑실을 당겨 주름을 잡아 정리한 후 안으로 실땀을 떠서 감겨 주름을 고정시킨 걸 셔링이라고 합니다. 터킹, 작은 주름을 일정 간격으로 박아서 장식하는 것. 그래서 옷감의 두께에 따라 터킹의 너비를 조절하여 보통 0.2에서 1cm 정도로 접어서 박습니다. 주로 블라우스 장식에 이용합니다. 장식봉의 스모킹입니다. 규칙적인 잔주름을 잡은 다음 그 위로 술을 놓는 것으로 블라우스, 여하복의 디테일로 응용됩니다. 종류로는 웨이브 스모킹, 다이아몬드 스모킹, 케이블 스모킹, 허니콤 스모킹 등이 있습니다. 패거딩은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들어 도안을 따라 얽어매면서 배치한 그 무늬를 나타내는 것으로 블라우스의 네크라인, 가슴 부분 등의 디테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프린징, 옷의 단 부분에 올을 풀어 매듭을 지어 술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코드, 도안에 따라 고정시켜 무늬를 나타내어 효과를 줍니다. 종류는 매듭 단추, 매듭 단추는 코드를 이용하여 매듭을 지어 장식 단추를 만드는 것으로 코드가 없을 때에는 바이어스 루프를 만들어서 대신 이용합니다.
장식단추, 종류로는 장식단추가 있고요. 코드 자수가 있습니다. 장식단추는 바이어스 루프도 꽃무늬 도안을 그려 코드로 도안대로 꿰매서 장식적으로 다는 법입니다. 코드 자수는 옷의 한 부분에 코드를 꿰매어 디테일 효과를 낸 것입니다. 스칼랩이 있습니다. 스칼랩은 네크라인, 웨이스트 단 부분에 규칙적인 곡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루싱이 있습니다. 네크라인 등의 장식에 이용되고 바이어스감으로 너비는 3cm 정도로 잡고 길이는 원하는 대로 정합니다. 레이스는 가장자리에 대는 레이스와 위로 되는 레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블링, 한 겹일 때는 가장자리를 받고 두 겹일 때는 겹으로 접어서 주름을 재봉틀로 박아 밑실을 당겨 골고루 접은 다음 대고 박는 형식입니다. 스팽글을 금속 또는 합성수지 등의 얇은 판을 여러 모양으로 오려낸 것입니다. 비즈, 형 재질, 색을 옷에 맞추어 도안에 따라 실로 한 개씩 꿰매어 붙입니다. 브레이드, 짜진 것, 꼰 것, 수놓은 것 등 그 종류가 많으며 너비, 모양, 색 등이 다양합니다. 모티브, 작은 무늬의 조각을 오려서 의복에 붙여 장식하는 것으로 모티브로 이미 만들어진 것과 오려서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시임, 솔기의 분류입니다. 시임의 목적과 기능은 두 장 이상의 소재 연결로 형태 고정을 하는 기능과 목적이 있고요. 땀의 변형, 봉사의 다양화로 피복 외관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피복의 내구성 향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시임의 종류 보겠습니다. 슈퍼임포즈 시임, 이거는 두 장을 박는다라는 이렇게 기호가 있죠. 기호도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랩 시임은 위 거 아래 거가 서로 이렇게 고리처럼 돼 있죠. 그리고 바운드 시임은 한 장을 싼다 이렇게 돼 있고요. 풀랩 시임은 접어서 박는 이렇게 수직으로 된 게 이렇게 봉제 표시 부호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임, 솔기의 분류입니다. 시임의 목적과 기능은 두 장 이상의 소재 연결로 형태 고정을 하는 기능과 목적이 있고요. 땀의 변형, 봉사의 다양화로 피복 외관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피복의 내구성 향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시임의 종류 보겠습니다. 슈퍼임포즈 시임, 이거는 두 장을 박는다라는 이렇게 기호가 있죠. 기호도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랩 시임은 위 거 아래 거가 서로 이렇게 고리처럼 돼 있죠. 그리고 바운드 시임은 한 장을 싼다 이렇게 돼 있고요. 풀랩 시임은 접어서 박는 이렇게 수직으로 된 게 이렇게 봉제 표시 부호로 보시면 됩니다. 1번 바느질실의 선택 시 유의할 사항은 가 혼방 직물일 때는 혼용률이 낮은 재질을 선택한다. 다 수지 가공의 옷감에는 방축 가공된 것을 피한다. 다 바느질실은 옷감과 무관하게 선택한다. 라 바느질실은 옷감과 같은 재질의 것을 선택한다. 답은 라번입니다. 바느질실은 옷감과 같은 재질의 것을 선택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나번에 보면 수지 가공은 방축 가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축 가공된 옷감은 방축 가공된 실을 써야 합니다. 2번 혼방 교직물에서 혼용 교직률이 같은 비율일 때는 어떠한 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가. 어느 편의 재질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나. 혼방한 편의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교직한 편의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 방축 가공된 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혼방 교직물의 혼용률은 그러니까 천연 섬유의 혼용률이 높은 거일수록 높은 실을 써야 되고요. 똑같으면 어느 쪽의 실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3번 봉제 시 봉제하는 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혼방일 때는 혼용률이 낮은 편의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 실의 굵기는 고려하지 않고 색상만 동일한 것으로 선택한다. 다. 수지 가공된 옷감에는 방축 가공된 실을 선택하도록 한다. 라. 옷감과 다른 재질의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답은 다. 수지 가공된 옷감에는 방축 가공된 실을 선택하도록 한다입니다. 수지 가공은 방축 가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 샘퍼라이즈 가공된 옷감에는 어떤 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가. 굵기가 굵은 튼튼한 실. 나. 방축 가공된 실. 다. 굵기가 가늘면서 튼튼한 실. 라. 교죽물이 높은 편의 재질인 실. 답은 나. 방축 가공된 실입니다. 샘퍼라이즈 가공은 방축 가공입니다. 5. 옷감과 실의 관계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가. 바느질 실은 옷감과 다른 재질로 선택한다. 나. 옷감의 종류는 달라도 굵기는 동일하다. 다. 혼방일 때는 혼용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라. 면직물의 옷감에는 견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답은 다번입니다. 혼용률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겠죠. 혼방직물에는. 6번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번수를 쓰는 실은 번수는 천연 섬유를 번수로 쓰고요. 특히 번수는 식물성 섬유입니다. 마사, 마사, 면사 이런 거죠. 보기 보겠습니다. 가 견사, 나 레이온사, 다 폴리에스테르사, 라 면사. 답은 면사입니다. 7번 얇은 면직물에 맞는 손바늘의 호수는 가 4호, 나 8호, 다 10호, 라 11호. 얇은 직물은 8호입니다. 답은 나번입니다. 8번 얇은 견직물에 맞는 재봉틀 바늘의 호수는 7번 문제는 손바늘이고요. 8번은 미싱바늘입니다. 재봉바늘. 재봉바늘을 일반적으로 쓰는 바늘은 9, 11, 14, 16입니다. 그래서 얇은 직물은 견직물 하면 실크인 거죠. 9호입니다. 얇은 직물. 만약에 모직물 하면은 14 내지 16호가 되겠습니다. 9번 모직물 종류에 맞지 않는 재봉틀 바늘의 호수는 가 9호, 나 11호, 다 14호, 라 16호. 답은 가번이지요. 모직물은 두꺼운 직물 있죠. 그래서 9호는 제일로 얇은 거 실크 그런 직물을 재봉할 때 쓰는 미싱바늘 호수입니다. 10번 두꺼운 모직물에 맞는 손바늘의 호수는 가 3호, 나 8호, 다 10호, 라 11호. 답은 가번 3호입니다. 얇은 직물은 8호, 두꺼운 직물은 3호입니다. 11번 옷감에 박은 둘레에 파열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 옷감에 비해 실이 굵거나 바늘땀이 너무 촘촘하다. 나. 옷감에 비해 실이 가늘거나 바늘땀이 너무 촘촘하다. 다. 바늘땀이 늘어진다. 라. 옷감에 비해 실이 가늘다. 박은 둘레에 파열이 생기는 옷감에 비해 실이 굵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12번 봉제한 부분이 이곳저곳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11번과 반대의 문제이죠. 보기 보겠습니다. 가 옷감에 비하여 실의 굵기가 굵다. 나 바늘땀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이다. 다 실이 옷감에 비해 가늘기 때문이다. 라 옷감보다 박은 실과 땀의 강도가 크다. 이곳저곳 터지는 것은 실이 가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다번입니다. 실이 옷감에 비해 가늘기 때문이다입니다. 13번 봉사와 직사의 로프 실험법은 무엇을 정하기 위한 것인가? 제가 몇 분의 몇 해서 몇 나누기 몇 하면 몇 땀 이렇게 얘기했죠. 보기 보겠습니다. 가 실의 굵기, 나 바늘의 굵기, 다 바늘땀의 크기, 라 옷감의 강도. 답은 다 바늘땀의 크기입니다. 14번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봉사가 끊어지는 직사의 올수 그리고 옷감의 3일도 그러면 3일도분의 끊어지는 올수이죠. 가 실의 굵기, 나 바늘땀의 크기, 다 바늘땀의 수, 라 옷감의 강도.
답은 바늘땀의 크기입니다. 15번 끊어진 횡사가 4올, 옷감의 사밀도가 27올 cm이면 1cm에 몇 땀 정도가 적당한가? 우리 보기에서 풀어봤습니다. 가버는 3땀, 나는 4땀, 다는 5땀, 라는 6땀. 답이 라번이죠. 4 나누기 27하면 나옵니다. 16번 다른 봉제 방법에 따른 강도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가. 옷감은 접합 방법의 종류에 관계없이 강도가 일정하다. 나. 솔기 처리 시 가름솔로 처리할 경우 강도가 가장 강하다. 다. 운동복, 작업복 등의 솔기 처리는 쌈솔이나 통솔이 적합하다. 라. 옷감의 바느질 강도는 기능적인 면보다 디자인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다번입니다. 운동복이나 작업복은 쌈솔이나 통솔입니다. 17번 솔기 바느질에서 통솔이나 쌈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상은 가. 환자복, 나. 신생아복, 다. 어린이 놀이복, 라. 노인복. 쌈솔이나 통솔은 가장 강도가 강한 거예요. 다번이죠. 어린이 놀이복입니다. 18번 플리츠 바느질의 강도 중 가장 강한 것은 보기가 가나 다라 있습니다. 해설 보시겠습니다. 바느질 강도는 가번은 3.16이고요. 나는 2.64고 다는 4.14, 라는 2.50입니다. 그러면 답은 강도가 가장 강한 거 다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다리미의 온도를 맞추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 옷감의 두께, 나. 옷감의 가공 방법, 다. 수분의 유무, 라. 바느질 방법. 답은 라. 바느질 방법입니다. 20번 다림질할 때 헝겊을 대고 다리면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가. 온도가 30도 정도 낮아진다. 나. 온도가 20도 정도 낮아진다. 다. 온도가 10도 정도 낮아진다. 라. 다림질 온도에는 변함이 없다. 답은 가번입니다. 30도 정도 낮아진다입니다. 21번 다음 중 다리미의 지나친 가열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가. 수축, 나. 절단, 다. 용융, 라. 변색. 답은 나. 절단입니다. 22번 천연섬유를 물에 축여 달일 때 이 뜨거운 물이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변화는 가. 수축, 나. 경화, 다. 용융, 라. 변색. 답은 가. 수축입니다. 23번 가열로서 섬유가 연화되어 섬유 자체가 융착되고 냉각 후에도 굳어지는 형상은 가. 수축, 나. 용융, 다. 경화, 라. 변색. 답은 경화입니다. 24번 옷감에 습기가 있을 때 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가. 면, 나. 나일론, 다. 아크릴, 라. 비닐론. 답은 라입니다. 25번 합성섬유 다림질 시 연화점 이상의 고온으로 다릴 경우 섬유가 다리미 밑에 융화되는 현상은 가. 수축, 나. 경화, 다. 변색, 라. 용융. 답은 라. 용융입니다. 26번 고온에서 다림질할 때 열에 약한 염료로 염색된 섬유는 어떻게 변하는가? 가. 수축, 나. 경화, 다. 용융, 라. 변색. 답은 라. 변색입니다. 27번 다음 중 모직물을 다림질하기에 적당한 온도는 가. 130에서 170, 나. 120에서 150, 다. 130에서 150, 라. 150에서 180. 답은 나. 120에서 150입니다. 모직물은. 28번 적합한 다리미의 온도가 가장 높은 섬유는 가. 면, 나. 아마, 다. 견, 라. 모. 답은 나. 아마입니다. 29번 의복에 다트로 박아 처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가. 동작이 심한 부분을 튼튼하게 바느질하기 위함이다. 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옷감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 다. 곡선 부분에 바이어스를 대어 정리하기 위함이다.
라 평면적인 옷감을 입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답은 라입니다. 평면 옷을 다트를 박음으로써 입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30번 평면적인 옷감을 오그려서 입체화시켜야 할 부분은 가 소매산 부분, 나 목선 부분, 다 소매 부리 부분, 라 스커트 단 부분. 답은 가 소매산 부분입니다. 31번 의복 제작 시 옷감을 오그리게 하는 부분은 가 소매산, 나 소매끝, 다 목선, 라 블라우스의 허리 부분. 32번 의복 제작 시 옷감을 오그리기에 있어서 소매산이 높으면 오그리는 분량은 어떻게 되는가? 가 오그리기는 분량은 소매산의 높이와 관계없다. 나 오그리기는 분량은 진동둘레의 치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 오그리기는 분량이 적어진다. 라 오그리기는 분량이 많아진다. 답은 라번입니다. 오그리기는 분량이 많아진다입니다. 33번 옷감을 오그려서 입체화시킬 때 손쉽게 처리하는 직물은 가 면직물, 나 모직물, 다 나일론, 라 비닐론. 답은 나 모직물입니다. 34번 의복 제작 시 동작이 심한 부분을 튼튼하게 바느질하기 위하여 옷감을 늘려서 정리하는 부위로 적합한 곳은 어느 것인가? 가 어깨 부분, 나 슬랙스 밑부분, 다 스커트 허리 부분, 라 소매산 부분. 답은 나 슬랙스 밑부분입니다. 35번 다음 중 동작이 심한 부분을 튼튼하게 바느질하기 위하여 옷감을 늘려서 정리하여 바느질을 하는 부위가 아닌 곳은 가 슬랙스 단 부분, 나 슬랙스 밑위, 다 슬랙스 밑 아래, 라 소매산의 팔꿈치 부분. 답은 가 슬랙스 단 부분입니다. 36번 네크라인이나 소매 다는 부위 등의 곡선에 바이어스를 댈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가 바이어스를 궤도를 잡아서 댄다. 나 바이어스를 오그려서 입체화시킨 후 댄다. 다 바이어스를 늘리지 말고 댄다. 라 정바이어스를 늘리면서 다려서 정리하여 댄다. 답은 라 정바이어스를 늘리면서 다려서 정리하여 된다입니다. 37번 다음 중 홈질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홈질을 하면서 박음질과 반박음질을 섞는다. 나 오를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깊이의 약 2배 간격으로 바늘땀을 하여 감친다. 다 땀을 고르게 뜨는 것으로 드문 홈질과 촘촘한 홈질이 있다. 라 얇은 감으로 단을 말아서 좁게 접을 때 이용된다. 답은 다 땀을 고르게 뜨는 것으로 드문 홈질과 촘촘한 홈질이 있다입니다. 38번 봉제 방법 중 바늘 땀을 되돌아와 뜨는 방법은 가 섞음질, 나 박음질, 다 시침질, 라 실펴뜨기. 답은 나 박음질입니다. 39번 모직물로 옷을 만들 때 안감이 밀려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손바느질 법은 가 휘감치기, 나 어스시침, 다 세발감침, 라 말아감치기. 답은 나 어스시침입니다. 44번 기초봉 중 단을 꿰맬 때 주로 쓰이며 안으로 단을 접어 속으로 길게 떠서 고정시키는 방법은 가 세발감치기, 나 말아감치기, 다 공그르기, 라 감치기. 답은 라 감치기입니다. 45번 대부분의 바늘질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떠간다. 다음 중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뜨는 것은 무슨 바느질인가? 가 박음질, 나 휘감치기, 다 세발감침, 라 말아감치기. 답은 세발감침입니다. 세발뜨기이죠. 46번 얇은 감으로 단을 말아서 좁게 접을 때 사용되는 기초봉제법은 가 실펴뜨기, 나 심뜨기, 다 말아감치기, 라 휘감치기. 답은 다 말아감치기입니다. 47번 다음 손바느질 중 단을 꿰맬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공그르기, 나 세발감침,
다 감치기, 라 휘감치기. 답은 라 휘감치기입니다. 48번 올이 풀리지 않는 옷감을 가름솔로 했을 때 시접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가 접어받기 가름솔, 나 휘감치기 가름솔, 다 테이프 가름솔, 라 핑크드 가름솔. 답은 핑크드 가름솔입니다. 49번 다음 솔기처리법 중 통솔에 해당하는 것은 나 박은 다음 시접을 가르는 것, 나 안으로 시접 한쪽을 0.3 내어서 박은 다음 그 시접으로 한 번 더 박는다. 다 장식을 위하여 겉으로 박는다. 라 겉으로 시접을 0.3 박은 다음 접어서 안으로 0.5로 한 번 더 박는다. 답은 라번입니다. 50번 장식을 하기 위하여 겉으로 박는 박음질 방법은 가 세발감침, 나 상침, 다 쌈솔, 라 가름솔. 답은 나 상침입니다. 스티치라고도 합니다. 51번 상침 중에서 네크라인, 안단, 칼라 등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가 장식 시침, 나 한 줄 상침, 다 두 줄 상침, 라 누름 상침. 답은 라 누름 상침입니다. 52번 손으로 단추구멍을 만들 때 어떤 스티치를 하는가? 가 버튼홀 스티치, 라 러닝 스티치, 다 백 스티치, 라 패딩 스티치. 답은 가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53번 다음 중 단추구멍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단추의 지름, 나 단추의 지름 플러스 0.3, 다 단추의 반지름 곱하기 2, 라 단추의 반지름 플러스 0.3. 답은 나 단추의 지름 플러스 0.3이어야 되죠. 단추구멍 크기이기 때문에. 54번 다음 중 단추구멍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가 첫 번째 단추구멍의 위치는 칼라 모양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 나 군트나 슈트 같은 겹옷은 허리선 위치에 단추구멍을 낸다. 다 벨트나 버클이 없는 옷 중에서 블라우스는 허리선 위치에 단추구멍을 낸다. 라 첫 번째 단추구멍의 위치는 단추의 지름 플러스 0.6 떨어진 치수로 정한다. 답은 답번입니다. 벨트나 버클이 없는 옷 중에서 블라우스는 허리선 위치에 단추구멍을 낸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나번 같은 경우에는 허리선 위치를 피해서 단추구멍을 내야 합니다. 55번 천 단추구멍을 할 때 구멍에 대는 입술 엉겁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가 정바이어스, 나 가로지, 다 세로지, 라 30도나 60도 바이어스. 답은 정바이어스입니다. 가번. 56번 단추를 달 때는 반드시 실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실기둥의 치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가 단추의 두께, 나 단추의 반지름, 다 앞단의 두께, 라 단추구멍의 크기. 답은 다번입니다. 앞단의 두께만큼입니다. 57번 코트 단이나 원피스 단에서 안감은 겉감보다 얼마나 짧게 하는가? 가 1cm, 나 2cm. 61번 브라우스 장식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잔주름을 잡아 스티치를 하여 장식하는 것은 가 파이핑, 나 게더링, 다 터킹, 라 스모킹. 답은 다 터킹입니다. 게더링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게더는 스티치를 안 치지만 터킹은 일정한 간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더는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막주름이죠. 터킹은 주름보다는 좀 양이 작은 일정한 간격입니다. 주름이라고 하기엔 좀 작고 게더라고 하기엔 일정한 간격이고 그래서 답은 답은 터킹입니다. 62번 다음 중 곡선을 규칙적으로 재단한 다음 안단을 대고 박아 뒤집을 때 마분지로 형을 떠서 대고
뒤집어 패턴대로 모양을 정리하여 허리단이나 네크라인 등에 이용하는 것은 가, 스칼렛, 나, 루싱, 다, 레이스, 라, 스팽글. 답은 가, 스칼랩입니다. 스칼랩은 일정한 모양을 본을 떠서 뒤집을 때 그 일정하게 모양이 잘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합니다. 63번 작은 무늬의 조각을 오려서 옷에 붙여 장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브레이드, 나, 모티브, 다, 비즈, 라, 스팽글. 답은 나, 모티브입니다. 64. 원형옷. 파운데이션이란 무엇인가? 가, 슬립, 브레이지어 등 기본적인 속옷이다. 나, 길원형, 소매원형, 스커트 원형 제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직 드레스이다. 다, 길원형에 소매원형을 붙인 기본 드레스이다. 라, 길원형과 스커트 원형을 붙인 기본 드레스이다. 답은 나, 길원형, 소매원형, 스커트 원형 제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직 드레스입니다. 65번 파운데이션 드레스를 만드는 바느질법과 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면사 한올 상침 시침입니다. 나, 면사 두올 상침 시침. 다, 면사 한올 박음질. 라, 면사 두올 박음질. 답은 가, 면사 한올 상침 시침입니다. 다음 시간은 옷감량 계산법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유튜브 초보집사의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